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왠지 치료하기가 좀 꺼려지는 질환이 있죠. 바로 항문 질환인데요. 오늘은 항문 질환 가운데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웰리스 병원 강동환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그냥 항문 질환하면 치질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치질의 종류 중에 이제 치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치료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치루라는 것은 항문 안쪽에서 생기는 것인데 항문 안쪽에는 입 안처럼 마치 10개 정도의 항문샘이 있습니다. 네, 입 안의 침샘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네. 항문샘은 침샘과 같이 점액을 분비해서 대변이 미끄러져서 항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항문샘으로 대변이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점막하 조직이 곪아서 농량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항문샘으로 대변이 들어가서 길이 생기고 항문 주위에 피부까지 계속 진행해서 항문 주위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치루라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구멍이 생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로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항문 주위에 농량이 생기게 되면 이제 항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기 아하. 때문에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항문 통증과 함께 몸살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항문 농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이 항문 농량이 저절로 터지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마취하에 절개 배농을 하게 되면 농량은 일단 해결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약 70%에서 항문샘으로 다시 대변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항문샘이 열리게 되면 이번에는 치루가 되는 것이죠. 네. 항문 농량이 치루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치루는 항문 주변에 튀어나온 완두콩 크기의 외공, 즉 바깥쪽 구멍이 생기면 진단이 가능한데요. 네. 그러면 이 구멍에서 항문 쪽으로 연결된 줄기가 만져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누관인데요. 네. 항문 주변의 구멍을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죠. 반복적으로 고름이 잡혀서 주변이 붓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문 주변의 어떤 통증뿐만 아니라 몸에 열도 나고 몸살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네. 이러한 또 구체적인 증상도 조금 설명을 어렵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치료가 까다롭고 네.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게요. 네. 예. 그러면 약물 치료로 어떤 뭐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약물 치료로는 조금 완화만 될 뿐이고요. 아, 네네. 좌욕과 연고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치유되지 않고요.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만 완치가 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또 발생한 경우에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누관에 가지가 생기지 않고 누관의 길이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래 두면 항문 관략근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빠른 진화가 첫 수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관략근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진단과 치료가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7362 애청자가요. 치료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 후에 진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문 쪽이 항상 습합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수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관략근을 처음 수술할 때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냥 관략근을 절개해서 개방해 주는 수술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 시기가 길지 않으면 관략근을 찾아서 다시 봉합할 수 있는데 시기가 좀 오래된 경우에는 다시 그 관략근을 찾아서 봉합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음변을 보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관략근을 봉합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재수술을 하시는 게 그러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 약간 몸살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6470 애청자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약으로는 완치가 안 되고 그렇죠. 수술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적인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한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치료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치료관을 절개한 후에 개방해 주는 방법입니다. 피부와 항문 관략근을 절개해서 치료관까지 도달한 후에 치료관을 긁어내고 나서 그대로 열어두는 방법인데요. 아주 단순한 수술법이죠. 이 수술의 장점은 누관을 처리하고 열어둠으로써 재발의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것이지만은 단점은 관략근이 손상될 수 있어서 네. 항문의 조이는 힘이 약해져서 대변 네. 실금이 초래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오래 그러면 직장의 점액이 그 틈으로 흘러나와서 가려움이나 습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7662 애청자가 치료 수술 후에 진물이 나온다 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개방술을 시행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재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신다면 다른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관략근을 봉합하는 수술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보존하는 수술한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시톤술인데요. 아하. 이 시톤술은 치료관을 통해서 고무줄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가미처럼 묶어두는 방식인데요. 이 고무줄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여가면서 항문 관략근을 천천히 절개하기 때문에 관략근 사이에 자연히 유착이 생기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 완치율도 95% 이상이고요. 오. 치료 절개술에 비해서 관략근 손상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관략근이 완전히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톤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가 한 2달 정도 걸린다는 아하. 단점이 있습니다. 완치율은 95% 이상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네. 걸린다는 단점도 있군요. 두 번째 수술법도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수술 방법도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요. 관략 근간 누관 결찰술인데 좀 어렵죠. 네. 치료관은 이 항문 안에 위치한 항문샘에서 시작해서 항문 주변 피부까지 진행하는데 이때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을 지나가게 되겠죠. 네. 이 내외 관략근 사이를 관략근간이라고 합니다. 네네. 어려워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저도 어려워요. 이 관략근간을 지나는 치료관을 묶어주어서 대변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외관략근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서 치료가 낫게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관략근과 외관략근 모두 보존할 수 있고 재발률이 조금 높겠죠. 그러나 열어두는 것보다는 네. 한 20% 되고 대변 실금의 위험은 전혀 없고 네. 항문 기능이 완벽히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치료 절개술 후에 즉시 관략근 성형술, 즉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네. 절개한 내외 관략근을 층층으로 다시 이어서 복원하는 것인데요. 아주 좋아요. 보통 항문 수술은 대변으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벌려두거나 고무줄을 넣어두거나 그렇게 해서 배농을 시키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이 관략근간 성형술은 관략근을 절단한 후에 즉시 봉합해 줌으로써 다른 수술 방법보다 관략근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관략근간 누관 결찰술은 누관이 단단할 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관략근 봉합술은 염증이 좀 있고 이 누관이 단단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크론병이라고 하죠. 네. 염증성 장질환. 그런데 이 크론병 환자의 상당 부분이 치료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크론 질병이나 또 만성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가지고 네. 주로 뭐 이렇게 유대인이나 백인들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한국에는 거의 없는 병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국에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만성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 질병이 치료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 크론병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인데요. 장벽이나 항문벽을 뚫고 나가는 즉 그 투과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어허. 그로 인해서 크론병 환자의 대부분이 항문 직장 주위에 농양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치료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환자에서 치료가 발생하면 수술이 어렵고 재발이 잘 되고 또 여러 개 생기게 되고 또 수술을 거듭해야 되고 그래서 대변 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치료 또는 수술이 아주 어려웠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시톤을 이용해서 염증을 일단 배농한 후에
생물학적 제제, 즉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살이 차오르게 되고요. 아하. 어떤 면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큼 개선된 변화인데요. 이제 크론 환자에서 치료가 생기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시술 방법이 아주 많이 좋은 발달을 소식입니다.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치료 수술 방법 이제 쭉 알려주셨는데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략근 손상을 줄이고 재발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 때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수술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관 제거와 관략근 보존이죠. 네. 그 치료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략근 손상이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대변 실금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네. 설령 치료 수술이 잘 되어도 대변을 참을 수 없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아하. 치료는 수술을 해야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략근을 복원하겠다는 담당 의사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어떤 술기가 항문을 보존하는데 최상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네. 이 치료에 걸리지 않는 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치료 걸리신 분들은 자꾸 항문 주변을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항문 주변은 깨끗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항문 안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설사의 경우에 만약 설사를 하시게 되면은 대변의 작은 입자가 항문 세균을 다시 파고들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항문 녹량이 생기고 일단 뭐 그렇게 되면은 먼저 빨리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배농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술을 드시고 나서 그다음에 설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 다음 날 이렇게 항문 녹량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하. 또한 아까 뭐 칼라 푸드 말씀하셨지만 네.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전신 건강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전신 건강에 규칙적인 식사, 제철 과일, 컬러풀 푸드, 뭐 그런 좋은 수면 등이 항문에도 좋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허. 운동은 큰 도전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죠. 네네. 하루 뭐 30분, 1시간 운동하시려고 하지 말고 10분 운동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피로가 달아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치료도 자연히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 역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치료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